코리아. 제가 봤던 건 그냥 급히 보다가 뉴스 기억나는 게 네. 웨딩샵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웨딩 네. 드레스 만드는 소규모 사업체인데 이 웨딩 드레스 같은 다 이제 사이즈를 재고 여기서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한대요. 비스포크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그 양장 옷이나 이게 드레스숍들은 매저만 하는 거지 이게 수치만 재는 거지 다 네. 중국에서 오는데 네. 신부들 신랑들이 입을 옷이 없다. 중국에서 안 오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네. 이게 버터플라이 임팩트라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이게 이제 교민에서 네. 이제 모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모텔 3스타 호텔이라는데 모텔이지 내면은 네. 근데 네. 투숙객이 없대요. 아,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 전날 누가 잤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뭐 저는 모든 업종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돼가지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참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꺼지잖아요. 꺼지는데 이제 바운스 백 할 거라고 전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번에는 좀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 보인다는데. 그래서 이 정부가 네.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소비세 인하라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공장이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이 어려워졌잖아. 그리고 이제 고용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잘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안 자르고 있었을 때 손해 나는 비용을 정부가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스티뮬러스 그 플랜들이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럼 호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들이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왜 쉽지 않느냐면 부시파이어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화재로 인해서 한 마을이 다 초토화돼 있잖아. 근데 아직 그것도 피해도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돈은 엄청나게 지금 쟁여놨는데 그걸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제가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도 한국도 다 소비세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가 구매를 미뤄왔던 거를 아이템 중에서 흔히 말하는 고용 계수가 높은 제품들인데 한국하고 일본은 가능한 게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가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에 있는 소비세를 낮춰주면은 네. 옛날에 세탁기가 100만 원이었는데 네. 소비세가 빠지니까 90만 원 되니까 이 기간 내에 사야지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왕 사야 되는 거 지금 사자. 사게 되고 이 제품이 빠져나가면은 요거에 있던 공장 근로자 하청에서 이제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자동차 같은 게 가장 그 계수가 크죠. 그래서 그렇죠. 네. 갑자기 자동차에는 뭐 특소세나 무슨 세금을 다 빼주면은 차가 뭐 아까처럼 3천만 원인데 네. 이거 2,500만 원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세금을 다 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걸 사면은 그 밑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건데 네. 호주는 그런 카드 쓸 수 없는 게 제조업이 없어.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럼 부가세를 빼줘?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현찰 찔러줘야죠. 소득세를 빼는 거는 파급 효과가 사실 세금 신고 시기이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바로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눈에 바로 들어온 거라면 사실 갑자기 가시적으로 내가 소비를 진작하는 거 내가 이런 서비스 이게 음식값이 되던 이게 뭐 골프가 되던 이게 자동차가 되던 모든 게 갑자기 내가 옛날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니까 내가 써야지 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네.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좀 땡겨서 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그게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 다 문제가 뭐냐면은 뭐 추경을 하나 뭐였는데 이걸 돈을 정부가 위에서 꼰다 해가지고 그게 사회 곳곳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 분야나 한쪽 분야에만 들어가는 이게 거죠. 쉽지가 네. 않아요. 이명박 씨가 오직하면 땅 팠어요.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위에서 톱다운을 해가지고는 이 전체 개별 소비가 늘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게 토목공사가 되든 건설이 되든 뭐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청업자가 뭐가 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퍼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세가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구매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선물권으로 유통기간을 한 달만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좋지. 네.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사실은 중앙은행에 있는 모든 그 피스컬 정책을 갖다가 언더마인 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쥐약은 맞아. 이거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발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한시적인 극약 처방으로 그건 발권력은 아니지. 내가 있는 예산을 카드로 만들어서 아니요. 뿌리는 거니까. 그게 백화점 상품과 똑같아가지고 집계도 안 네. 되고
집계가 안 돼. 뭐도 안 되고 아, 왜 안 돼? 그리고 카드로 주면 그걸 또 되지. 깡을 친단 말이에요. 세컨더리 네, 마켓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지자체들이 나와가지고 자 스트라스피스 카운슬에서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기한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웨스트필드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웨스트필드 카드 네, 있잖아요. 네, 한 네, 다음에 유효 기간이 딱 2달이야. 2달.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경제를 받으니까 내년 6월까지 써야 돼. 안 쓰면 없어져.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카운슬별로요, 그죠? 그 카운슬에서만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티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해야 지방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카운슬이 부음업이 되는 거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해보면 되지. 아니, 잘못했다가 네. 그 사람은 정치는 이제 문 닫고 나가야죠.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지역들을 선별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부시파이어 그 산불 드라우트, 가뭄, 그다음에 가뭄, 홍수? 그다음에 홍수,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교민 경제는 초토화됐다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교민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장난 아니던데.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그 지방 쪽에 그 루럴 에리아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경기가 박살이 났잖아. 근데 그 정부에서 저거 발표했다는데요. 그쪽 지역에 주는 텍스 컨세션을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야 그거? 그건 얼마 안 돼요. 그건 존 얼마 안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네. 정말 외곽 지역 있잖아요. 네. 에이, 이러면은 사실 외곽 지역에 일하니까 이제 세금 혜택을 준 건데 몇백 불이란 말이야. 아 그래? 근데 그거 없애겠다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던데. 그건 그냥 표의식한 이거 있잖아. 이 나라의 이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어떤 선거구는 보면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근데 이 시기에 그걸 발표하는 건 또 뭐냐고. 그러니까 그 네. 이 시기에 발표하면 아까처럼 GST 안 내면 내 놈이 빵에 집어넣을 거야. 네, 우리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 봅시다. 그거 안 되게 되면 이 시기에 지금 GST하고 슈퍼내셔널 슈퍼넷이 안 하면은 내가 빵에 집어 지금 사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이것들. 네.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 맞는데 네. 지금 사실 시기가 안 맞았던 게 참 핀트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오늘 지난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주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토요일이니까 일주일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자신다 총리의 막말까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얘기까지 뭐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뭐 한 20분 가까이 됐어요. 뭐 몇 개 코로나 바이러스 더 얘기하면은 더 얘기할 게 또 남으세요? 우리는 항시 남아요. 야, 뭐 1시간 반 넘겠는데 이러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이제 심화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거 보면은 네네. 이제 이럴 때일수록 호주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말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네. 와중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와서 하는 게 야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외교통상부장이 이게 뭐예요? 이게 트레이드 미니스터니까 네. 통상장관이죠. 통상장관. 지금 인도가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이 나온 게 네. 야 이러니까 중국 버리고 한국 버리고 인도랑 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있잖아, 이 양반.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얘기했을 때 이러니까 중국의 릴라이를 그만하고 중국에 너무 의존도를 줄이고 그러니까 사실 친구라는 개념이라는 우방이라는 개념은 힘들 때 더 말 조심하고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중국 아저씨들 뒤끝 있는데 근데 어쩌려 그래요? 저도 중국 네. 중국 어떤 중국의 패권주의라든지 네. 제가 싫어하는 건 중국에 있는 사업가나 우리 있는 주위에 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고 네. 중국 정부가 취해온 스탠스 그다음에 패권주의 뭐 이런 게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하지만 지금 중국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밀착 관계에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리고 호주가.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그렇게 중국 욕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제 한국도 걸려 있잖아요. 네.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인데 트레이드 파이낸스 미니스터 통상 장관이 가서 네. 밖에 나와서 하는 외부적인 얘기. 아까 자신 다 똑같은 놈이야. 나와서 하는 게 야, 이거 봐라. 우리 인도하고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된다 했을 때 네. 그 중국이나 한국이 느끼는 배신감? 네. 그리고 인도는 지금 거의 확진자가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없어요. 근데 이게 인도도 못 믿는 나라야. 아니, 인도가 확진자가 없는 게 검사를 안 해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발표하는 모든 숫자는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돼 있는데 네. 미국도 검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 정치인들이야말로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호주에 트레이드 미니스터도 물론 인도하고의 말을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봐라. 중국 의존도 줄이고 이제 인도하고 잘해보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느끼는 배신감 좀 있지 않았을까 이게 뭐 저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냥 뭐 있을까가 아니고 분명히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일을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 있을걸요 아마. 그리고 뭐 네. 멜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 올 때 우회해서 와야 되고 또 14일 2주 동안 격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비용 해가지고 7,500불을 지원해 주겠대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나 이 장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방법 중에 하나거든. 왜요? 이게 교육기관인데 네. 7,500불을 지원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왜요? 아니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7,500불 안 주, 이게 이 학비 받고 이렇게 네. 했는데 중국 의존도가 너무 많아서 그건 이해하겠지만 대학교가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럼 일본 그 정도 재정 능력 이거 멜번 대학교예요? 네. 그만큼 지원 능력이 안 되는 대학은 뭐 할 거며 이건 국가 차원의 문제인데 대학교가 마치 장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장사하는 것 같아. 호객행위라 그러잖아. 내가 이 단골 손님이 있는데 빠지니까 리베이트 주는 느낌이 든 거야. 교육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대잖아요. 애들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14일간 갇혀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대학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네. 지금 얘네가 지금 우리 산불 났을 때 7,500 줘봤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근데 인원이 몇 명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멜번 대학이면 한 10,000여 명 되지 않을까요? 중국 유학생. 만여 명씩이나. 네. 저도 뉴스 왔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진짜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보면서 물론 급한 건 알겠지만 대학이란 기관이 교육의 장, 지성의 장인데 네. 이거 보면서 이 대학이 어느 순간인가 어떤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이게 사업이 되는구나.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교육 산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네. 단골 손님한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7,500불 리베이트 해줄게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뭐 내가 딴 네네.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그래서 민간 대학이 한 사람당 7,500 지원됐을 때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7,500이면. 야 이것도 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재무부 장관 여기 계시죠? 네. 이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얘네가 리버럴 파티가 계속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재정 건전성 해가지고 흑자 경영하겠다, 버짓 서플러스 만들겠다 하는데. 그 지난 총선 때 알죠? 네. 그 자기들의 공약 사항이죠. 네. 그럼 포기했을걸요 이거. 그래가지고 진작에? 지금 조시 프라이든버그가 이제 사실 버짓 맞추는 거 쉽지 않겠다 한 거는 이미 정치권에서부터 미리 약 까는 거죠. 지금 왜냐면 부시파이어 그렇죠? 그 화재, 산불, 가뭄, 홍수 때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버짓 서플러스가 문제가 아니다.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또 한 방 또 맞은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게.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을 봤을 때 정리해 보면은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다. 그 대신 사람들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슈퍼일레이션 관련돼 가지고는 다들 네. 뭐 주식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동요하지 마시고 패닉하지 마시고 일단은 봐라. 그리고 일단 프라이즈 머니가 크니까 제약회사들이라는 게 돈 냄새 맡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SME 이제 소규모 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볼 건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민 사회가 다 상공이잖아요. 그 섹터에 올라가는데 지금 사실 고용인들한테는 고용주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라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전화 통화했던 분들이 그나마 나름 뭐 교민 사회부터 사업을 크게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런 건 내 생에 처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타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자고책이라는 게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뭐 정부 예산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막 헬리콥터 머니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민 사회가 일을 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다 그런 이제 고만고만한 사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우리 자선 선생이 얘기한 그런 아이디어가 정부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그 카드 지자체 머니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호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다면 정부가 여기서 빚을 좀 내서 좀 뿌려야 되지. 그래야 경기가 사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땅을 파거나 해서는 그 파급 효과가 적으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상품권 2달짜리 한시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뿌리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쇼핑센터 가서 돈을 쓰겠지. 근데 지금 뭐 세금 혜택이나 아까 얘기하던 소비세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도 개개인이 언더 임플로이먼트가 되고 그다음에 일이 잘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뭐 나가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찰을 찔러줘야 나가서 쓰는 거지. 근데 그 전에 그것도. 했다가 네. 빚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그래서 네. 그 얘기한 건 제가 옛날에 우연치 않게 뭐 한국 정부 계신 분이 옛날에 그 호주에 그 돈 살포하고 네네. 돈 엄청나게 갖다 그냥 땅바닥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돈을 모든 사람들이 700불인가 800불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 빚 갚았잖아. 홈런을 다. 갚든지 그러니까. 삼성 TV를 사가지고 네. 사실은 호주 경기에는 들어간 건 별로 없더라. 이거 상품권 아이디어 좋다. 그거 한번 제안해봐요. 어디 아는 사람 없어요? 아유, 뉴사우스웨일즈 재무장관 안 되매.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얘기를 제가 전에 한국 공무원 들었는데 사실 네. 이게 부작용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이게 음성작으로 들어가기 되게 쉽고요.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그래도 쓰겠지. 정부가 발권력이라는 거 생각해서 모니터링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정부 세금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 편중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실 소비세를 낮춰야 되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세금이 참 많은 나라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니 뭐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준조세가 많죠. 많죠. 근데 네. 호주에서는 세금이 간단하잖아요. 10%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내가 냉장고가 1,100불이었는데 이게 1,000불 된다고 지금 살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리고 돼, 안 사죠. 그리고 또 네. 그걸 사봤자 사실은 이게 파급 효과가 없는 게 이게 메이드 인 호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팔려 나간다고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카모리스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 그냥 그 국뽕 정책 있잖아요. 가서 네가 중국 식당 가서 밥 먹어주고 로컬 레스토랑에 가서 그러니까 좀 주라고 돈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뭐 무분별하게 살표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만큼 긴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제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한 게 네. 이제 사실 여기는 호주는 중앙은행이 정부하고는 분리돼 있다 하지만은 네.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에이, 또 낮춰. 근데 지금 낮출 수가 없는 게 지금 호주가 그렇죠. 0.75기 때문에 네. 카드가 3번 남은 거야. 그렇죠. 0까지 가려고 해서 3번 0까지 남은 건데 가려면, 네. 근데 이렇게 유동성장으로 돈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괜히 부동산 값을 올려놓고 지금 벌써 뭐 타스마니아 20% 그죠? 네. 근데 거기 타스마니아는 제가 이게 뭐 비교 대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는 네. 사실 시장 수급이 그렇게 완만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동량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그 주택들이 팔리는 게 고가로 팔리면서 그게 뉴스로 계속 떠요. 그래서 지금 뭐 상한가를 찍고 있다 막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뭘 해서 아니면 금 사거나 아니면 집 사겠지.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번에 보면서 뭐 이거 2부 갈 필요도 없는 게 쭉 그러니까 거의 다 보니까 끝났네. 내가 네. 뒤에 아까 꼭지 받은 게 다 이어지는 스토리였어요. 사실 그 뭐 대학교에서 사람 준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봤더니 민낯을 받더라. 이 호주 교육의 민낯이 끝내는 재정 능력이 우수한 명문 대학교들은 돈이라도 줘가지고 버티게 해주는 돈이라도 있는데 돈이 없는 대학들은 사실 이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투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미투?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 네네. 입장에서 멜번 대학에서는 7,500불 줬는데 우리 대학은 안 줘?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이게 교육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뭐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일개 대학이 네. 가서 미리 치고 나가가지고 사실 한국에도 지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많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를 들는데 갑자기 포항 공대에서 우리 공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다른 대학은 뭐가 되며 네. 그리고 그럼 포항 공대에 있는 일반 학생들 있잖아요. 네. 야 니네 대학은 그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학은 네. 돈이라는 게 그 인다우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럼 호주 대학은 뭐 빌리안씩 있죠. 네.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성의 장에서 공부하라는 건데 사실 대학 내에서도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데 지금 대학교에는 예산으로 애들 체류비 돈 준다는 건 사실 교육의 목적과 틀리잖아요. 그럼 뭐 그러니까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낸 등록금에서 까준다는 얘기 아닐까요? 마찬가지죠. 네? 그래도 뭐 얘네들한테 받은 거에서 좀 까준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네. 7,500불을 뭐 캐시 네. 지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이런 문제 얘기했었고 지금 뭐 ANU에서는 재정 비상사태 뭐 대비해서 돈을 좀 이렇게 전략해서 써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 그 유학생들이 안 들어오면서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뭐 네. 참 보면 이 나라 대학이 아직도 열악한 이 연구 중심 대학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했잖아. 문익점 이 문익점. 과학 기술을 네. 끌고 가려면 명문 대학들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의 고간을 연구 개발을 위해 안 쓰고 네. 중국 애들들 7,500씩 줘가지고 단골 손님 관리하는데 호객행위에 쓴다고 하면은 나 이거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뭐 내 개인적인 얘기고 그리고 아주 견해가 극단적이셔. 아니 극단적이지 않죠. 네. 아니 저도 지금 이제 우리 네네. 큰애가 지금 12학년인데 네, 내가 네. 내내 대학생이 됐는데 네. 다 같이 힘들게 해가지고 다 학교에 보낸 거고요. 이 나라 세금 철철 내가지고 그 학교 움직이는 거고 네. 물론 중국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해서 과학 기술에 기여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아니 재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죠. 근데 와가지고 네. 수업료만 내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갑자기 내가 보니까 이 대학이 어느 순간 다 알고 있었지 장사 속으로 하는 거를 중국 학생들 그럼요. 받아가지고 네. 그 학비로 학교에 건물 짓고 뭐하고 다 아는데 지금 뉴스가 보세요. 호주의 교육 사업이 침체기를 겪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들면서 그죠? 교육 사업이 침체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떴다니까요. 아니 미국 그렇게 따지면 내가 그랬잖아요. 왜 네. 약간 문익점 얘기하면서 전 세계의 네. 과학 기술을 끌고 가는 나라 미국에서는 전 세계 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할 놈들만 받잖아. 쿼타 정해가지고. 네. 근데 호주는 보게 되면 교육의 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고 봤더니 갑자기 걱정하는 게 중국에도 안 오게 되면 이 지금 장사한 거야. 학위 장사한 거야. 학위 장사.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올 것 같으니까 7,500불이면 저 옛날에 7,500불 같고 저는 그거 돈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었어요. 그건 뭐 핵수로 옛날 얘기지. 지금은 한 5만 아니지 2만 불 싼 게 한 15,000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 훨씬 높대요. 훨씬 높나요? 그 자녀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등록금을 안 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만 10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 그 정도 되죠. 네, 한 5만 불 넘죠. 저는 7,500불 졸업을 다 했다니까. 난 이 나라에 고마워하는 사람이야. 왜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나이가 나오네. 나이가 나온다. 나이가 나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뭐 두 편을 갈 거 없이 그냥 끝내는데. 그래서 뭐 실업률 얘기도 했던 것 네네. 같고 그리고 이 트래블 인더스트리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 진짜 이건 가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한국 뭐죠 관광 산업이 호주 내 한국인이 운영하는 관광 산업이 엄청나죠. 붐이 끝나긴 했어요. 옛날처럼 제가 막 또 이렇게 완전히- 잘 알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잖아 옛날에는. 옛날에 한 30만 명씩 왔어요. 투어 가이드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도 6, 7만 명 정도는 돼요. 이게 6, 7만 가이드 명. 투어라 그러잖아요. 통계를 보게 네네네네.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 있는 가이드, 버스 운전사 아저씨들, 선물센터 뭐 하는데 사실 저가 수임으로 이게 인두세처럼 퍼헤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또 얘기하자면 그죠? 길죠. 여러 가지 또 비리들도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네. 지금 기본적으로 비행기 타는 게 불편하고 네. 저는 최근 들어서 그때 그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네네. 서른생 오면서 제가 보면서 그분들이 그때 왔기에 망정이지 그 후에 왔으면은 못 들어올 뻔했어. 그냥 그 클래스 자체가 운영이 안 됐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고 저번 주에도 출장자가 오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이 다 쓰고 있고 그죠? 근데 딴 사람들한테 배려지 그거는 뭐. 이제 그 항공기나 좁은 데 있고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승무원도 확진이 되고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데 갔다 온 진짜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는데 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 한 20명 걸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갔다 온 네네. 그거는 공항에서 걸렸던지 비행기 안에서 걸린 것뿐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스라엘도 검사를 안 해. 그래서 확진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상상도 안 한 변수를 보면서 참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이제 이런 걸 자꾸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겸허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신중해지기도 하고 하는 게 참 내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네. 교회 가야 되나?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오늘만 살아. 그러다 보면 사라진다고. 항상 내일이 되면 또 오늘만 살아. 그러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나오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정리하기 전에 우리 자손 선생님께서
세무사 회계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방송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 양반 전문직이에요.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 운영 가이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연장으로 또 한동안 또 안 쓰더니 갑자기 2개를 띄웠어.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이 시기에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또 조피님 또 되게 구독자구나 블로그. 난 자선생 그 모든 걸 다 구독하고 있죠. 네. 저도 그냥 쓸 때 네. 그냥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일이 나왔을 때만 쓰잖아요. 네, 네. 외국분들도 그걸 또 볼 기회가 없어서 하는데 저번 주에인가 갑자기 법안 2개가 이제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차례대로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이 이게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네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네. 법인은 이제 PT와 리미티드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하고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구분이 되는 그래서 거죠. 원래는. 회사 돈 내 돈 하듯이. 그런데 회사의 책임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데 네. 일부 세무적인 책임을 갖다가 대표이사한테 자꾸 전가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계사 변호사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최근 들어온 법인데 네. 처음에는 이제 갑근세라고 PAYG 위드홀딩 직원들 하는 거 원천 징수한 세금 떼는 거하고 수퍼네이션을 안 내게 되면 대표이사 책임을 졌었는데 네. 이제 이래 보니까 뒤에는 싱글 터치 페롤 돼서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사업하시다가 이제 수퍼네이션 안 내주고 하면 걸립니다. PAYG 뭐 직원들 급여세 안 내주면 걸립니다. 근로 관련돼서 제대로 정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했는데 이제 정부가 이걸 보니까 이게 재미를 본 거야. 이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걸 내기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부가세 같은 경우가 사실 건설회사에서 문제였어요. 건설회사요? 네. 네. 새로 진 건물에는 아파트는 GS가 있잖아요. 네. 짓고 부도 내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하나의 부가세는 얼마야? 엄청나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법인 세금이지 개인 세금이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디렉터 페널티 노티스라 해가지고 이 대표에서 책임지는 건데 이번에 부가세까지 해버리자. 해서 그럼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요? 회사 세금인데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개인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하면서 안 냈던 네. 수퍼네이션 네가 책임지고 네. 갑근세 네가 책임지고 이제 부가세 내가 책임지라 하는데 이럴 때면 이제 피탄이 터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동네에 뭐 스시 가게 하시는 조그만 아줌마가 있는데 이건 다 부가세잖아요. 네네. 뭐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면은 이 부가세도 개인한테 이제 물릴 수 있는 거죠. 회사 차원에서 끝이 나는 게 옛날에 아니죠. 회사를 틀어서 더 이상 빼갈 게 없으면 그냥 그걸로 이제 틀어버렸는데. 턴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사실은 운영이 안 돼서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는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네. 요즘 제가 알기로는 허스피탈티 인더스트리 보면은 그 마스터 셰프 한 친구 파산하면서 네네네. 안 낸 뭐 크레디터 채권자만 2,300만 불이래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해도 돼. 왜 있는 사람들이니까. 했고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조그맣게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네. 부가세 내기 쉽지 않아서 장사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운영 자금이 없어서 원래는 GST를 따로 떼내서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다 쓰고 나서 이제 GST 돌아왔는데 못 냈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그죠? 이분들은 회계나 세무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한 얘기가 시작할 때 은행 밸런스가 0인데 끝날 때도 0인데 나 어떡하냐 했더니 입금되시는 거에 11분의 1은 GST고요. 나가시는 돈은 GST가 없어요. 생선에도 GST가 없고요. 인건비도 GST가 없고요. 오히려 수퍼네이션 PYG도 GST가 없으니 세금만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면 번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만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사실 고용주의 아픔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사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되는데 이제 부가세마저도 책임을 지게 되면은 사업하기 전에 이제 부가세는 현금 유동성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버는 거에 10분의 1, 11분의 1 안 네. 빼놓으면 이거 언제 낼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참 시기도 안 좋게. 이게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앞으로는 대표이사가 책임지니까 사업하는 건 목숨 걸고 해라. 뭐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예. 이것들 아니 국회에 앉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4월부터 뭐 적용될 거예요. 이 사람들 깡짜가. 그래서 이제 시기가 안 좋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바로 연이어서 같은 주에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를 올리셨더라고. 두 개를 올리셨는데 이것도 보면서 의의가 없었어. 슈퍼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하원 상원 통과하고 이제 로얄 어센트만 나오는 로얄 어센트는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공표하는 건가요? 예, 이게 원래 영국에서는 로얄 어센트를 해가지고 모든 법은 상원 왕이. 하원을 하더라도 왕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네. 이것도 좀 시행되는데 슈퍼애니메이션도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걸 확실히 관리하겠다. 이건데 그 싱글 터치 페이롤이 그거잖아요. 슈퍼애니메이션 관리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 글을 쭉 읽으면 왜 취지는 알겠죠.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호주는 슈퍼애니메이션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해서 이걸 이용해서 사실 복지 예산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많이 쌓여서 9.5% 강제해야지만이 뒤에 이것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으로 펜션을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슈퍼내션을 넣어서 정부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이 돈이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호주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면은 호주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원이 되겠다는 두 개를 다 본 건데 네. 지금 최근에 ABC 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금 페어워크 문제가 된 게 네. 내가 뭐 이태리 셰프인데 내가 30년 동안 식당에서 일만 했는데 내 슈퍼 밸런스가 만불이다. 이 얘기 나왔었잖아. 울면서.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까 금방 얘기한 뭐 디렉터 페널티 노티스 해가지고 대표이사 너 집 팔아서라도 이거 갚아내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싱글 터치 페이를 해가지고 매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네. 보니까 이 폴 키팅이 가져온 거예요. 슈퍼내션 시스템을 1992년도에 92년도에. 가져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리하는데 그 전까지가 잡아서 집어넣게 되면은 네. 정부가 그만큼 돈을 세이빙하는 거야. 그렇죠. 펜션이 그만큼 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전에 어디 일했어? 근데 슈퍼가 이거야? 말 안 되네. 다 잡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회사가 없어지면 못 물렸는데 이제는 그 회사를 우리는 디렉터한테 개인적으로 맞아요.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 이제 그걸 다 됐으니까 92년부터 지금까지 92년부터 지금까지 나 그거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그게 뭐 슈퍼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이거 체이스업해서 뭐 이렇게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진 신고하면 봐줄게 페널티는 안 물릴게 이거잖아. 근데 이제 현실성은 네. 이게 레코드 키핑 룰이 그 5년이고 5년이잖아요. 뭐 인사 파일은 8년까지 본다 하지만은 네. 소급해봐야 5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되는데 네. 하여간 이제 법은 할 때 92년부터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지금 뭐 알아서 자진 신고해 하는 네. 거라서 지금 이거 보면서 참 호주 정부가 필요한 건데 시기적으로 고용주를 너무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지금 안 그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겁나서 사업하겠나?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이제 하청 구조로 더 가겠죠. 그죠? 그렇죠. 직접 인플루언스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청 구조로 가서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가 되게 되고 뭐 이런 문제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슈가 됐던 게 한 3주 전쯤인가요? ABC에서 방송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웬 아저씨가 이제 그쪽 극빈층이죠. 극빈층이 이렇게 있는데 한 놈이 거기 가가지고 400불인가 500불을 준대요. 그러면서 도큐멘트 하나에 사인을 하라 그래요. 야, 이거 사인하면 내가 500불 주게. 그래서 극빈층이니까 500불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거 가지고 뭐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500불 주고 사인을 하나 했어. 근데 1년 뒤에 이 사람이 23개 회사의 디렉터로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봤어요. 그 보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무서에서 디렉터로 임명된 날짜를 소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인은 2018년 뭐 3월에 뭐 2020년 2월달에 사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모 회사에 2년 전부터 디렉터로 돼 있었다고 소급해서 등록하면서 이 사람이 그 회사들이 망하면서 진 빚을 이 사람이 다 떠하는 거야. 근데 이게 호주에 이게 사실 전에부터 존 하워드 있을 때부터요. 네. 주민등록번호라는 번호를 만들자는 얘기를 만들자는 했어요. 얘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만들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네. 호주에 있는 법인을 만들 때 법인 이름에다가 네. 엘비스 프레슬리, 도널드 트럼프를 넣어도 회사가 등록이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네. 거기에 맞아. 거기에 주민등록민증번호 같은 게 안 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프라이버시나 어떤 개인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나 어떤 컨피덴셜리티 어떤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게 너무 그러니까 정부 부처끼리도 지금 확인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 근데 은행이나 운전면허증 발급하면서도 100점을 맞춰야 된다는데 왜 디렉터 등록하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뭐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회사를 만들고 때 그런 사람들 서서 디렉터 중에 한 명만 그 뭐 텍스 파일 넘버나 이게 있으면 은행 구자나 이런 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디렉터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에서 이 사람의 크레딧 히스토리나 누군지도 모르게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디렉터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에서 DIN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의는 됐는데 이게 자꾸 이제 레프트 윙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시 반대하는 애들은 녹색당에 이런 애들이야. 되는 게 개인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아이덴티파이할 수 있는 넘버가 나오는 순간 이게 빅 브라더를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모든 일을 다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표 이사라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간이 됐을 때 책임 소재를 묻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트랙다운 해가지고 정부가 한눈에 이 사람이 몇 개를 뭘 하고 있으면 세금 기록이 없으면 뭐 이런 거 볼 수 없게 된다면 사실 이 자본주의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그거를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지금 호주 정부가 지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끝내는 되니까 지금 하는 거 봐요. 지금은 원래 법인이라는 건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내가 개인이 내 집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란 걸 만들고 회사에 내 자본금을 투입해서 내 리스크는 내 자본금에 한한다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리미티드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회사가 시작한 게 이제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초의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가들이 돈을 집어넣고 옛날에는 다 무한 책임이었는데 파트너십이었는데 배를 지들이 돈을 모아서 뛰어가지고 왜 인도 갔다 오면서 자꾸 풍랑을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사 책임을 개인이 다 지는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사업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을 뿐이 없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미 정부가 원하는 건 다 했고 그 다음 단계가 아마 대표 이사를 위해서는 아마 디렉터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이나 뭔가 해가지고 이제는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디렉터를 등록하는데 아무런 서류도 없어도 그냥 이름만 하면 그냥 등록이 된다고 해서 뒤에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마이거 아이디 같은 거 있잖아요. 정부가 해서 내 아이디를 도용해서 누가 회사를 만들면은 나한테 노티피케이션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지금 조피디 이름을 도용해서 회사를 만들어도 조피디는 몰라요. 뭐 어떡하지? 찾아봐야 되나? 그럼 돈 주면은 찾을 수 있죠. 그 무슨 브래드 스트리트? 크레딧 회사 맞아요. 무슨 브래드 무슨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개인 신용평가 회사죠. 개인 신용평가 회사를 한번 회사를 운영하면서 써본 적이 있어요. 써봤는데 거기에서는 다 트랙 다운돼요. 근데 그것도 생년을 집어넣으면 스펠링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 나라는 결혼할 때마다 라스트 네임이 바뀌니까 자기 부모님을 버려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제 정부가 의도한 건 제가 보는 이제 미래의 호주의 모습은 지금 그 마이거먼 아이디 다 있으시죠? 이거 가지고 세금 신고도 하고 뭐 하는데 내 거에 있는 뭐 텍스 파일 넘버가 매치할 텍스 파일 넘버는 도용하게 되면 나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뭐 세금 신고를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주민 민증번호 같은 번호가 나와서 있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뒤에는 내가 도용돼서 회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ASIC 입장에서도 국세청을 조회할 수는 없죠. 이건 그러면 안 되죠. ASIC라는 그 뭐 정부기관이 있지만 사실은 영장 없이 사실 제일 보호해야 할 자료가 사실 세무정보 소득이 나오고 다 나오니까요. 근데 그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한 살아있는 놈인지 죽어있는 놈인지 이런 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계속 차지를 하죠 은행에서. 그래서 뒤에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무서운 거는 야 요즘 정말로 전화기만 털리면 다 털린다는 얘기 나오듯이 그러니까 전화기 털리면 다 털리죠. 그래서 정부도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뭐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일부 시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나 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회피할 수 없이 어떤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해가지고 아마 사회 전체의 컨센서스 아마 사회 전체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AS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제 한국처럼 전체주의 네, 네. 한국 전체주의적인 사고죠. 네. 주민등록 태어날 때부터 번호가 주어져. 이야, 이건 그 상당히 그 한국은 미래지향적이야. 그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갈 거란 건 이미 예상한 거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컴퓨터 타자기 그를 자판을 이 고려하셨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무슨 얘기야? 그 타자 칠 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네. 호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엄브렐라식으로 모든 사람들 우리 때는 아들 딸 다 주는 건 아니고 네. 회사 이사들에 대해서는 이 이사들이 계속 멀티플하게 아까처럼 혼자서 나도 모르게 23개 회사의 디렉터링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피해자가 2명이 나오는데 와 진짜 막 울든 막 되면서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니까 이게 아마 사회적인 타협점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모든 데 다 쓸 수 있는 맞는 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근데 한국은 이미 그 주민등록번호는 의미가 없는 게 거기 구글 가서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등록번호를 옛날에는 안 바꿨거든요. 이제 다 바꿀 수 있어요. 왜 네, 대한민국이라는 원하면. 게 그 인터넷 기업들이 하도 많이 털려가지고 더 이상 네. 기밀 사항도 아니고 주민등록하고 그 기밀상 아니에요. 뭐 구글 치면 다 나온대요. 아, 네네. 뭐 민증번호하고 뭐 휴대폰 번호에 뭐 인적사항 다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그 왜 보이스 피싱이 많이 있었잖아요. 피싱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막 전화했는데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막 욕을 했대. 그리고 막 약 올리고 그랬더니 집으로 피자 100판이 오다 됐다는 거죠. 그 사람 크레딧 카드 정보,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피자 100판이 주문이 돼가지고 완전 됨텅 썼다는. 방법이 없잖아. 다 자기 개인 정보가 다 당신이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오다를. 네, 그래서 네. 이제 화두가 누가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경영인 한 2000 뭐 이제 CEO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 CEO한테 네. 네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가장 이제 앞으로 앞으로 10년을 뭐 경제에 가장 큰 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네. 어떤 이제 변수라고 그러죠. 는 뭐냐 했을 때 다 클라이밋이라고 했어요. 네. 왜 이 기후 변화가 나같이 뭐 기후 변화 이게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웃긴 말도 많이 하지만은 네네. 왜 그러냐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기후 변화를 만드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차치하고 네. 이것 때문에 갑자기 미국과 유럽이 이제 앞으로 차는 전기차만 만들어 하니까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얘기하는 건 외적인 요인, 내가 장사만 잘하고 사업만 잘하면 했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장 큰 게 클라이밋이라는 내가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정부에 있는 정책이나 사회가 그렇게 변동하는 바람에 네. 전 세계가 변해버렸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의 한계에 봉착, 그죠? 새로운 먹거리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게 음모론이지. 그래서 전기 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네. 게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네. 내가 지금 옛날에는 뭐 있잖아요. 뭐 MBA 가서 공부하고 경영학대학 공부하고 회계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식스 시그마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간방 시스템이 저스트 인 타임 뭐 했잖아요. 네네. 특히 일본 애들 보게 되면은 그렇죠. 뭐 간방 시스템, 뭐 저스트 인 타임, ISO 뭐 별의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거 다 헛소리고 네. 사회 변동성이라는 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다 변해버리는데 거기에 가장 큰 변수가 클라이밋이다. 클라이밋 체인지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옳고 그러다는 거는 그 과학자들끼리 논외인데 네. 이게 갑자기 정치화되면서 이것 때문에 정부 시착이 변하면서 네. 멀쩡하던 기업은 다 지금 디트로이트 가면 다 이제 놀고 있는 지금 그 미국의 실업자들, 네. 한국도 가면은 부평 공장의 다 실업자들, 네. 호주에 있는 지금 뭐 홀덴 공장 다 문 다 문 닫았죠. 닫아버렸죠. 이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요인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그 말이 맞다. 이제 앞으로 경영자들은 생각할 게 외부 요인에 어댑트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런 게 닥쳤을 때 내 자신을 변신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조직이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우리 애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사냐는 생각에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좁히려고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사실 타이타닉은요 앞에 빙산이 있었는데 못 틀어서 박은 거고. 그렇죠. 턴을 못 한 거예요. 이게 네. 선단 경영을 하게 되면 턴을 못 하는 건데 네. 지금 한국 경제 구조를 보게 되면 다 대기업 위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턴을 못 했는데 뭐 이제 파스트 아답터라 해가지고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사실 한국이 턴을 못하지만은 사실 일단 방향만 잡으면은 빨리 빨리 가지. 빨리 네. 가는 건데 호주를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외부 요인 때문에 사업체를 멀쩡히 만드는데 그 다음날 엎어지는 이런 기조가 나오면은 네. 지금 호주도 태양광도 마찬가지에 호주에서 리뉴얼 했다가 지금 정부 보조금 없으니까 다 지금 도산나고 있잖아요. 도산 나고 있나요? 맞아요. 상장 다 있는 회사도 많이 힘들고 지금 채산성이 안 나와요. 지금 지난번 이번 주에 또 발표된 것 중에 하나는 재무장관이 얘기했던가요? 지금 투자를 그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하이드로젠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쪽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네. 조직들이 정말로 슬림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기업들이 1인 기업들인 거야. 1인 기업, 2인 기업. 뭐 이게 정말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구멍가게고. 우리 2BM도 그렇죠. 그렇죠. 1인 기업. 여기 뭐 이제 작가도 없고 작가도 없고 스크립도 없고 혼자 다 하는 거지 뭐. 조명도 없고 뭐 네. 그게 우리 되는데 네.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러다 보면은 실업률 되면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뭐 퍼스널 브랜딩 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전문직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사람들은 내일이 없구나. 지금 병원들도 장사가 안 된대요. 병원이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앵간히 아파서는 안 가죠. 병원 자체가 모든 그 감염원의 원상인데 그렇죠. 지금 네. 호주에 있는 그 어르신들 말동무로도 많이 갔었는데 그리고 사실 기침한 사람이 가면은 더 민폐죠. 네. 되니까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의사가 손님이 없어?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업종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전화 통화 이번 주에 쭈루루 돌려보고 저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 그 의뢰인들이 이런 거 있잖아. 자선 쟤는 대가리 커가지고 해서 사실 업무는 저희도 직원이 많으니까 네네. 직원들 하지만 사실 딜리버리 하고 설명해주고 이런 건 저희가 많이 하니까 네네. 연락해봤는데 다들 뭐 이 세금 못 내겠다. 그리고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네가 사업해봐라. 니도 다 해봐라. 그래도 엄한 회계사만 줘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 세금이 왜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제가 그런 거 그래서 아닌데요. 이 회계사를 그만 네. 세무사보다는 요즘 이민 변호사, 나 변호사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민 변호사 해가지고 홍콩 가서 영업을 할까? 네? 웬 홍콩? 다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호주로. 거기는 이제 돌 맞을까봐 네. 지금 데모 중이니까 네. 참 뉴스가 무섭죠. 이제 네. 홍콩 이제 데모 뉴스는 아예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네. 완전히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이런 변동성 보면서 요즘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느끼는 게 이게 사업하시는 분 보면서 참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너 좀 돈 벌어서 이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교민 사회에 있는데 뭐 저는 실시간에 보니까 그러는데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 환경이 1주, 2주 만에 아니 2달 만이죠. 12월 딱 2달 만에. 이렇게 근데 호주는 그 산불부터 시작했었어요. 산불 나서 그 뭐 관광업계는 다 박살 났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그 한 개만 얘기해 줘 봐요. 괜찮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상조에서 잘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교민 지금 이쪽 그 교민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어디 그 괜찮은 직종은 없나요? 있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네. 어떤 계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막 그런가요? 장기 계약이 돼 있고 그걸 해서 매달 받는 거야. 뭐 이거 상관없잖아요. 어떤 직종일까요? 많죠. 맞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B2B를 안 한다는 거지. 교민사회 문제는 B2C는 C가 지금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죽는 거고 B2B는 그나마 괜찮아요? B2B는 건 어차피 계약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서비스를 누구한테 얼마씩 받기로 돼 있는 건데 네. 그나마 덜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거는 좀 버티기가 수월하고 B2C 하는 작은 B2B의 B가 커야 돼. 그러니까 한쪽 B는 커야 돼. 한쪽 B는 커야 돼. 내 비즈니스는 작더라도. 근데 이 계약이 오래 갈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것이지. 아이고 지금 이 뭐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지금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서 되는데 역시 우리는 막방송이 좋아. 그래도 우리가 지금 A4 용지 한 5장 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그죠? 호주 전반적인 얘기를 쭉 다 해봤어요. 그죠? 이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이제 준비를 그저께 뉴스죠 이게 한 이틀 된 뉴스인데 이걸 뽑아서 딱 이 프린트 해놓으니까 오늘 뉴스가 싹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라이브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네. 약간 다들 힘내시고요. 네, 파이팅.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힘내시고 그리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계사 변호사도 보게 되면은 특히 뭐 제가 변호사 업종을 안 좋아한 거는 걔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걔네가 아니지 우리는. 참 애매해. 나는 약간 변호사들 보면서 걔네들이라고 그래. 근데 네. 그분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자문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바로가 아니지만 더 뒤에는 오겠죠. 그런데 근데 요즘 보면서 제가 보면서 오직하면 제가 회식은 그 집 가서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다들 힘내시고 네. 다 교민사가 B2C이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자선 선생이 이제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뭐 이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거 다 교수 타이틀까지 달았으니까. 교수가 아니라니까요. 호주에서는 교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뭐 그 어드밴스 뭐죠? 시니어 렉처러면 교수 아닌가요? 시니어 렉처러의 네. 페이 그레이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뉴사우스웨일즈 주 한번 아니에요. 안 나가실래요? 그게 나가가지고 그 아이디어 있잖아. 우리 그 상품권 그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네. 그런 사람 그런 거 정치 나가신 분들 내가 보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은 나가야 돼. 아니 그리고 또 봉사직이니까 아니에요. 전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디렉터니까 시간 좀 여유가 나지 전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그 너무 한국 그 정치 뉴스를 보면서 뒤셨어. 무슨 스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무슨 추기경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셔야 돼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깝에서 한 소리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 자선 선생 아이디어 좋은 거 있잖아. 아들레이드의 특별 지구화, 그죠? 그렇죠. 과학 기술을 그렇죠. 위한 과학 기술을 위한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아델레이드는 네. 정부 시책 거기 대학교가 유명하니까 네네. 과학기술 선도해서 뭐 세금 혜택을 주고 네. 뭐 타스마니아 같은 거는 자꾸 부동산 가격 올리지 말고 네. 뭐 관광 특구화 시켜가지고 네네. 거기 또 관광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 뭐 그러니까 되게 이거 좀 특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네. 뉴사우스웨일즈 멜번은 많이 그 시드니나 멜번은 안 줘도 돼. 너무 지금 집중화되기 때문에 내가 수상이 되게 되면 시드니 배척, 멜번 배척 뭐 이런 거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호주 정치에 바라는 거는 조금 지역적이고 있잖아요. 이 나라도 사실 이 선거가 의원 내각제의 문제예요. 다수당이 되는 순간 다 가져가는 거죠. 올인이잖아요. 그렇죠.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면 올인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적인 안배 말도 안 되는 정책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과반수인데 뭐. 그러니까 한 석을 얻기 위해서 네. 좀 거시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대통령제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책임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그 개 때문에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50%에서 한 표라도 넘어가 버리면은 야 너 내려와 이렇게 되는 그리고 또 거니까. 여기 정치하는 사람도 스윙 보트 한다 해가지고 네. 여기 앉아 있다가 절로 넘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좌석 앉는 거를 갖다 가끔가다 나 이쪽으로 앉을래?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네. 지역구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는 정말 다 해야 되는 거. 뭐 그나마 상원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상원도 그것도 없었으면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일당 독재 신부 과반이 넘으니까 그냥 법안 때리면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네. 이거 보면서 호주에 이런 거면 답답하다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청취자분들 힘내시고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간 후에 네. 기쁜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앞으로 한두 달간은 더 악화 일로로 갈 것 같은데 그죠?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반응 속도 보면서 네. 중국처럼 아예 통제를 해버리고 도시 뭐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봉제를 해버리고 봤어요? 길에다가 그 길 봉쇄하고 네. 저기 서방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달 정도 지나니까 사실은 이제 상승세가 꺾인 거예요. 네. 계속 확진은 되고 있는데 상승세 그래프가 완만해지기 시작한 건데. 누가 그러잖아요.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이 그나마 중국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제가 거죠.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그나마 중국이 네, 그만큼 네. 하고 대한민국도 사실 정말로 잘하기 때문에 이걸 막은 건데 지금 이걸 우습게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서방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진짜 난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네, 네, 그렇습니다. 호주 이런 거 하면 호주 국민들 말도 안 들어. 얘네들은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네. 저는 진짜 걱정인데 이 확산 일로가 이제 호주 헬스 미니스터 이제 보건복지 이제 의료 장관이 얘기한 네. 것처럼 또 여기 의료 장관들은 한국처럼 아무나 장관 안 해요. 정치인이 하잖아요. 정치인이. 한국은 정말 백그라운드 있어요, 그들아? 다 있죠. 여기 헬스 근데 여기는 이 얘기 나온 게 이게 호주 이 커뮤니티로 감염될 것이다. 네네. 지역사회 감염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스카모레스처럼 중국 식당 가서 밥 먹으라는 얘기 이긴 잘 못하겠어 내가. 난 중국 식당 많이 가요. 제 클라이언트 저는 갑니다. 저는 네. 중국 의뢰인이 가는데 네네. 중국 의뢰인들이 딴 데 가지 한국 식당 가지. 근데 저는 가는데 내가 감염자일까봐 걱정이 되긴 하죠. 그리고 네. 기침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이게 내가 담배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은 내가 누굴 만나서 그런가? 누굴 만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팬데믹 현상이 되면 잘 관리를 하고 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편하게 이제 잠 푹 자시고요. 그리고 운동 조금씩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방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약 좀 드시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이 완전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바운스백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손 선생님 또 거의 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스크립트 없이. 스크립트 없이. 우리 이렇게 막방송 잘해. 또 막방송 던지 그 나름 매력이 있어요. 나름 매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처럼 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니까 네. 셀 수도 없고. 그럼 자손 선생님 경직되더라고. 뭘 이렇게 보고 수치가 정확하게 뭐 14.5%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딱딱해지는 경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튜브에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화면에는 무슨 퍼센트가 나오는데 내 말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안 되더라고. 그게 오디오를 하면 대충 뭉개고 넘어가면서 자유롭게.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없대. 그러니까 그 수치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죠?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디테일은 제가 하고 있는 키워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디테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거 안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키워드 뉴스는 재미는 없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팩트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제가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뭐 자손 선생 오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서 내가 못했는데 앞으로 그걸 조금씩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자손 선생 다음 주에도 보나? 네, 또 댓글 달리면 댓글 달립니다. 댓글 달아 자손 선생님 댓글 안 달리면 안 온답니다. 네, 자 그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다 좀 퍼뜨려 주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주변인한테 권해도 욕 안 먹는 방송입니다. 뭐 고정 청취층은 몇천 명 있다며요. 어이구 몇천 명이 뭐예요? 고정층이 있죠. 우리 그 1,000명 좀 넘겨주시면 안 되나? 구독 좀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네. 내가 이번 기회에 그 신학대를 가서 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공부는 안 돼. 뭐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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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